불교 문화를 소재로 한 언론 콘텐츠들의 최대 경연 무대인 불교 언론문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상월 선언의 동안거 천막결사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BBS 불교방송의 특집 다큐멘터리 서리달 동안거가 영예의 대상을, 코로나19 극복 발언 BBS 라디오 특별 생방송 아름다운 보시는 방송 부문 라디오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로 그 어느 해보다 수험생들이 힘든 한 해를 보낸 가운데 대구시 교육청이 종교계와 함께하는 수능 고득점 기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시민들은 우울, 고립감과 함께 여가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 또한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BBS 뉴스가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는 마음방역 캠페인 두 번째 순서는 시민들이 겪는 코로나 블루의 탈출을 돕기 위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이 기획하고 있는 다채로운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취재했습니다. 부처님이 성도 이후 21일 동안 깨달음을 설한 경전, 화엄경에 대한 다양한 해설서들이 출간된 가운데 동국대 김성철 교수가 화엄경의 가르침이 응집된 법성계를 쉽게 풀어쓴 신간을 통해 화장 장엄 세계와 4차 산업문명의 이른바 공명을 시도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를 경상도 승군을 이끄는 총섭으로 임명한 문서가 400여 년 만에 밀양 표충사로 귀환했습니다. 개인 소장자가 소중한 불교 유물을 무상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 문화를 소재로 한 언론 콘텐츠들의 최대 경연 무대인 불교 언론 문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상월 선언의 동안거 천막결사 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BBS 불교방송의 특집 다큐멘터리 서리달 동안거가 영예의 대상을, 코로나19 극복 발언 BBS 라디오 특별 생방송 아름다운 보시는 방송 부문 라디오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첫 소식 권송희 기자입니다. 지난 겨울 한국 불교 초유의 동안거 천막결사가 펼쳐진 위례 상월선언의 생생한 현장을 기록한 BBS 불교방송의 특집 다큐멘터리 서리달 동안거. 서리달 동안거는 혹독한 추위에 맞서 하루 14시간 무건정진한 무문관 결제 대중스님들의 못다한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불교 수행 문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불자들에게 감동과 환희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습니다. BBS 특집 다큐멘터리 서리달 동안거가 28번째 불교 언론 문화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저희 불교방송이 올해 개국 30주년 맞았는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불자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잘 감화시켜서 불교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BBS 불교방송이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과 함께한 코로나19 극복 발언 8시간 라디오 특별 생방송 아름다운 보시는 방송 부문 라디오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모금 방송은 많은 불자의 관심과 동참을 끌어내 우리 사회의 나눔과 기부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 부문 TV 최우수상에는 KBS 특집 다큐멘터리 매혹의 실크로드 4부작이, 신문 부문 최우수상은 불교신문의 법정스님 열반 10주기 특별기획 무소유의 향기를 찾아서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뉴미디어 부문 최우수상은 유튜브 불로잡생이, 우수상은 한마음선언 유튜브 마음꽃TV가 수상했고, 특별상은 독립단편영화 크리스마스의 제사, 불교 언론인상은 김종현 불교평론제작위원이 수상했습니다. 종단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부응하여 소통하고 지원하여 많은 국민들이 내 삶의 주변에 불교가 있음을 일깨울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올해 불교 언론 문화상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상자 등 최소한의 인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언론의 다변화와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론 종사자들의 열정과 노력, 신심은 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언론 문화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불교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공연과 전시, 시상식 등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온라인 불교문화축제 2020 불교문화대전 개막을 앞두고 불교미술 초대전이 오프라인으로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나무갤러리에서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역대 수상자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불교미술 초대전을 개막했습니다. 불교미술 초대전은 오는 4일까지 나무갤러리에서 관람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하는 가운데 열리며 온라인으로는 내일 오후 5시에 문을 엽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코로나19 슬기롭게 치유하고 극복하자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4일까지 2020 불교문화 대전을 열고 조계종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불교문화 프로그램과 시상식, 전시 등을 선보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는 난관에 부딪혀 더욱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 대구시 교육청이 종교계와 함께하는 수능 고득점 기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코쿠스 레이는 차가운 칼바람이 온몸을 휘감는 갓바위 정상.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준다고 알려진 관봉 석조 열애 좌상, 일명 갓바위 부처님이 따뜻한 미소로 참배객들을 맞이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며칠 앞두고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들과 지역 학교장, 교사, 학부모들이 종교계와 함께하는 수능 고득점 기원 행사를 위해 이곳 갓바위를 찾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우리 학생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것 잘 발휘해서 떨리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잘 임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불안에 떨지 말고 침착하고 굳센 마음이 끝까지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확산으로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다 수능 시험일도 2주 늦춰지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수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야 했던 학부모들. 그저 아이들이 안전하게 노력했던 만큼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 한 해 진짜 그 어떤 해보다 힘들게 애쓰게 공부한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서 무사히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기를 그런 비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라. 정훈아 화이팅!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힘들었고 많이 지쳤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고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줬으면 정말 바랄 것이 없을 것 같고 지섭이 화이팅! 코로나19라는 복병과도 싸워 이겨야 했던 수험생들. 그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이들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803 갓바위에서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이틀 뒤에 치러지는 가운데 내일 전국의 각 고등학교에서 예비 소집이 실시됩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의 경우 가족이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이 수험표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능 당일 지하철 오전 집중 배차 시간을 평상시보다 2시간 긴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로 늘리고 지하철을 28회 추가 운행합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오전 6시부터 8시 10분까지 최소 배차 간격으로 운행하며 모레 새벽 4시부터 정오까지 개인 택시 부재를 해제해 19,000여 대가 추가로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시민들은 우울 고립감과 함께 여가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 또한 크게 느끼고 있는데요. BBS 뉴스가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는 마음방역 캠페인, 오늘 두 번째 순서로 시민들이 겪는 이른바 코로나블루의 탈출을 돕기 위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이 기획하고 있는 다채로운 비대면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끝없이 길어지는 코로나19 전국 속에서 극도로 올라가는 시민들의 피로감만큼이나 여가 문화생활에 대한 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7월 4천여 명의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시민들 중 30% 이상이 여가 활동 제약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9월부터 문화로 토닥토닥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는 데 앞장서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찾아가는 공연. 사연이 선정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공연과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한 랜선 콘서트, 트럭을 개조해 무대 삼아 소방서 등을 누비는 마음 방역차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또 악동 뮤지션 양희은 등 유명 가수들이 서울 곳곳의 자연 명소와 문화시설에서 펼치는 공연 또한 안방 1열에서 편안히 시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이 공연을 볼 기회가 많이 제한되어 있다가 이제 직접 보게 되니까 상당히 좋아해서 그동안 좀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갈증이 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자치구들 역시 시민들의 마음 방역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강남구는 집콕 생활의 따분함을 느낄 시민들을 위해 양재천의 풍경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아이러브 강남 유튜브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용산구는 비대면 무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자유롭게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혼합 현실을 활용한 랜선 운동회도 개최했습니다. 지난 9일에서 13일까지 어린이들이 랜선 운동회라 그러죠. 이것을 개최를 했는데 상당히 아이들이 호응이 좋았고 반응이 또 학부형들로부터 좋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청년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딴짓 프로젝트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그 생각을 정리를 해서 글을 쓰고 강의를 듣고 하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청년들에게 우리들이 용산구가 차별화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가고 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코로나19 사태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채로운 마음방역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에 서울시와 각 자치구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후원조직 만공의 공덕주로 자비보 시행에 앞장섰던 고 정수행 불자의 49제 막제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참나선원에서 봉행됐습니다. 막제는 만공의 축원 지도법사이자 참나선원 부주지인 무관스님의 집정과 법천사 만연스님의 법주로 대령과 관욕, 지장불공, 중단퇴공, 관음시식, 봉송의 순으로 진행됐고 유가족들과 BBS 불교방송 직원들이 참석해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특히 만공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연불봉사를 펼치는 자원봉사단체인 무량봉사단은 고인의 넋을 기려 열반가와 천상으로 보내는 편지, 극락세계 가는 길 등 조가를 음성 공양했습니다. 고인은 지난 2015년 BBS 불교방송의 방송 포교불사와 사업 건립 후원을 위해 당시 4억 4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기부하고 서울 조계사에도 보시를 하는 등 생전의 자비보살행을 꾸준히 실천했고 지난 10월 14일 85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화엄경은 부처님이 성도 이후 21일 동안 깨달음을 설한 경전으로 역대 고승부터 현재 대강백과 불교학자들이 다양한 해설서를 내놓았는데요. 한국불교학회 회장인 김성철 동국대 교수가 화엄경의 가르침이 응집된 법성계를 쉽게 풀어쓴 신간을 통해 화장 장엄 세계와 4차 산업문명의 공명을 시도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한국불교학회장을 지낸 중관학의 권위자 동국대 김성철 교수가 의상대사가 지은 법성계를 현대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김 교수는 4차 산업문명은 무한입력과 무한출력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천개의 손과 눈으로 중생을 살피고 보살피는 천수천왕과 닮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구현된 현대 문명은 티끌 가운데 우주가 찰나 속에 억겁의 세월이 있다는 법성계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온 불국토의 정보가 다 모이고
그다음에 무한한 보산을 통해 가지고서 세상에 발현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뭐 화엄경만이 아니고 대승불교 사상 자체가 또 그렇습니다. 우리 그 관세음보살 그 벼로가 뭐냐면 천수천안 이렇게 일합니다. 천수가 무한 출력이에요. 1000개의 손으로 중생을 보살피시고 천안이 무한 임력입니다. 김성철 교수는 신간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계의 보배구술을 통해 화엄경에 대한 이해를 법성계의 해설에 집중했습니다. 온갖 보살과 능력이 발휘되는 화엄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이는 무한소와 무한대의 관계로 요약되며 이를 가장 잘 집약한 것이 법성계라는 겁니다. 특히 첨단 기술로 온 세상이 구석구석 밝아진 현대사회는 어디든 불국정토이고 누구나 부처님이자 세상의 주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개인이 그냥 사회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역할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 화엄적인 통찰에서는요. 누구든지 무한 소이긴 하지만은 무한 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통찰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구나 부처님이고 어디든지 불국정토고 어디든지 세상의 중심이고 누구나 주인공이고 하는 이제 그런 가르침을 계속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이 녹아 있는 것이 바로 법성계고요. 화엄경의 가르침이 응집된 법성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공명하며 불교적 세계관을 알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사명대사를 경상도 승군을 이끄는 총섭으로 임명한 문서가 400여 년 만에 밀양 표충사로 귀환했습니다. 개인 소장자가 소중한 불교 유물을 무상 기증한 건데요.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문화재 자료 제634호로 지정된 사명당 유정교첩. 1593년 임진왜란 당시 승군을 이끌고 왜군과 싸우던 사명대사를 경상도 지역 총섭으로 임명한 공식 문서입니다. 특히 교첩이 임진왜란 당시 왕명을 받아 비변사를 통해 발급됐고 사명대사의 당시 법계가 대선이었음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입니다. 먼저 사명당을 경상도 총섭으로 임명을 한 다음에 문서를 같이 주는 게 아니라 뒤에 문서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한창 전투가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진 상황에서 비변사가 직권으로 이렇게 그 문서를 써서 그냥 보내주는 상황. 현재 우리나라의 사명당 관련된 문서는 아마 유일하지 않겠습니까? 사명대사 교첩은 개인 소장 문화재로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을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기증자의 큰 결단이 있었기에 표충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좀 섭섭하기도 하지만 반갑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자리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그리고 좀 더 낮게 조금 이게 평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명대사 영정과 유물을 소장하고 해마다 향사를 모시고 있는 표충사는 이번 유물 귀환이 더욱 뜻깊습니다. 사명대 송원 대사님의 교첩이 돌아오신 걸 보니까 마치 사명 스님이 다시 오늘로 불신하신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앞으로 표충사가 이 교지로 온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명 스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그 호국의 얼이 더욱더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호국성지 표충사는 사명당 유정교첩 귀환을 기념해 내년 충계 향사에 사명대사 유물 특별 전시를 열어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밀양 표충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사찰에서 만나는 벽화의 저자인 김해 정암사 법상스님과 함께하는 2020 사찰 건축학개론이 제주 선덕사 경내에서 열렸습니다. 스님은 부처님 생애를 그린 팔상도 가운데 5번째인 설산 수도상을 설명하며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변질됐다는 쓴소리도 잊지 않았습니다. 중국으로 불교가 넘어오는데 500년이 걸렸습니다. 500년 뒤에. 당시 중국 사람들은 설산이라는 걸 엄청 중요시 여겼어요. 부처님도 분명히 저기 위대한 사람. 설산이라는 거는 설산은 눈은 깨끗하잖아요. 성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제주 선덕사는 사찰 건축학개론 토크쇼를 여는 등 사찰에 있는 문화를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과 공유하면서 불교 예술 문화의 이해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야의 소국인 거칠상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부산 연제구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왕릉제가 열렸습니다.
부산 해원정사는 이성문 연제구청장과 이주환 국회의원 등이 동참한 가운데 제11회 거칠상국 고분군 왕릉제를 봉행하고 거칠상국의 왕들을 기리는 유교식 제사와 불교 천도제, 살풀이 등을 진행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역병이 돌고 있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마침 이 거칠상국 왕릉제를 지내게 됐기 때문에 이 왕릉제를 지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코로나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도로 건설로 사라질 뻔했지만 해원정사의 요구로 보존된 거칠상국 고분군은 큰 봉분이 있는 18기의 무덤과 능선 경사면에 1000여 기 이상의 크고 작은 무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39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경북 칠곡군 외관읍 지역에서 천태법음을 전하고 있는 지역 제1관음기도도량 삼명사가 불사를 시작한 지 4년 6개월 만에 신축법당을 낙성했습니다. 삼명사는 신축법당 3층 대웅보전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을 증명법사로 칠곡 불교사업연합회장 원일스님과 백선기 칠곡군수 등 지역 4부대 중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법당 낙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천태종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행사를 진행했으며 새롭게 들어선 삼명사 신축법당은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 종무실, 2층에 관음보전과 요사체, 3층에는 주불전인 대웅보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불교 문화 발전에 기여한 언론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에게 수여하는 제28회 불교 언론문화상 시상식에서 BBS 불교방송의 특집 다큐멘터리 서리딸 동안거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불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는 불교 문화 콘텐츠들이 더욱 많이 나와주기를 기대해봅니다. 12월 첫날에 보내드린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